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워낙 뭐 사실 맨날 저희는 주식 주가만 보잖아요. 네. 그거보다 이제 문화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오늘도 네.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경제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 센스타임이 홍콩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인공지능 AI에 워낙 관심이 있는데 센스타임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셨는데 익숙해져야 될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중국 그러니까 안면 인식 AI 기업의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 중국 그 인공지능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지난번 신강 CCTV 위구르 업체 하면서도 그때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처음에 2019년도에 블랙리스트를 지정할 때 들어갔던 기업들, 그래 그만큼 실력이 있다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블랙리스트 미국이 지정했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 2019년도에 이제 이제 중국 본토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블랙리스트 지정이 되면서 IPO를 연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올 8월에 지금 홍콩 상장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달러 지금 조달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그 돈으로 뭐 차세대 음성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AI 컴퓨팅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안면 인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가장 그 선두주자에 있고, 제가 이 기업을 직접 또 가봤고 관련된 기업을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에 지금 AI 인공지능 그 교재 같은 경우 지금 초중고에서 쓰고 있는 지금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도 이 센스타이라는 회사의 CEO가 직접 집필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센스타임이 홍콩 상장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주시고요. 함께해서 안면인식 그 AI 4대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기업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센스타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는 상탕커지라고 하는데, 커지라는 게 뭐 과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홍콩 상장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투가기, 뭐 그다음에 매급이, 그다음에 클라우드워크 요 네 개 기업인데, 이투가기나 뭐 클라우드워크 같은 경우는 뭐 매급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상하이 커청반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워크,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윈총과기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아마 올해 커청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AI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안면인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나머지 두 개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가 큰 게 바로 센스타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상장한다는 거죠? 네네네. 이번 주에 그 디디 출싱 뉴욕 증시 상장 얘기가 있었거든요.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죠. 이제 중국판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센스타임이라는 인공지능 업체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나스닥 가기 어려운 게 미국의 견제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네네. 홍콩 가는 이유가. 네. 원래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나스닥 가는 게 미국에 많죠. 가려고 네. 했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가운데 지난번에 6.18 쇼핑 행사가 중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소비주들도 기대가 있었는데 20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기대도 많고 초반에 성과 좋다 그랬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땠는지. 일단 그거 이제 설명도 두 번째 이슈로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네. 하나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에서 이제 엔티티 리스트 거래 제한 기업을 5개 더 추가를 했거든요. 예. 어제 저도 이제 갑자기 어제 낮에 발표가 됐는데, 오늘 아마 오전에도 매체에서 아마 지금 언급된 걸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많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특히 호신 실리콘 보면, 호신 실리콘뿐만 아니라 신강 위구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중에서 호신 실리콘 기업이 이제 태양광 패널 부품을 이제 미국 수입도 이제 금지가 되고, 미국 기업들이 이 5개 기업의 수출할 경우는 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 엔티티 리스트 5개 기업이 추가됐다. 점점 이제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죠.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질문하신 이제 6.18, 제가 보니까 6.18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는 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6.18 페스티벌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실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어떠한 내용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어떠한 시사점, 좀 분석을 좀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6.18하면 징동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징동만 하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이 또 계실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18 같은 경우는 징동의 그 회사 기념일에 따라서 안 되는 게 맞는데 전반적으로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핀도도라든가 여러 플랫폼에서 6.18 페스티벌, 쇼핑 페스티벌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6.18 페스티벌 실적에 있어서 참여한 플랫폼이 지금까지 보면 한 최소한 22개 플랫폼 이상이 될 거로 보고요. 제품 카테고리가 한 2,456개 정도 플랫폼이고, 그다음 했다고 그러고요. 브랜드도 한 7만 개 훨씬 넘는 브랜드. 무려 제품, 구체적인 상품도 한 약 2천만 개 가까운 제품들이 지금 거래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내용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번 6월 이제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 페스티벌 중에서 거래 총액을 한번 보니까 5,784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조가 넘는 10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게 거래가 됐고요. 전년 대비 한 26.5% 증가를 했습니다. 플랫폼별로 순위를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알리바바 티몰이 1등을 했고요. 두 번째 징동이 2위를 했고, 그다음 3위가 핀도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여전히 또 대세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뭐 이번 라이브 커머스만 한 645억 위안, 한 11조 한 3천억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또 성장세가 많이 좋아졌죠. 뭐 색조 화장품, 우리가 뭐 스타일란드의 삼시 같은 경우도 색조 화장품 분야에서 2위 정도를 했고요. 아무래도 뷰티, 그다음에 뷰티 기기, 그다음에 뭐 선글라스, 이제 국내에 대표적인 이런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매출액을 많이 올렸다라고 이제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분석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101조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어떤 제품이 제일 많이 팔렸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1위가 가전제품으로 나왔습니다. 예. 가전제품 2위가 이제 스마트폰, 통신 관련된 제품이고요. 세 번째가 패션 액세서리죠. 사실 이 분야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게 많거든요. 네 번째가 뷰티 화장품 쪽입니다. 근데 가전제품 부분에서 여러 플랫폼이 있었지만 어떤 플랫폼이 1등을 했던 기업이 바로 메이디입니다. 제가 아마 방송에서 한 달 전인가 메이디 했거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이디가 매출의 1위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하이어리 2위, 그다음에 거리가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가 메이디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계속 유심히 살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번 6.18 부분 행사의 특징들을 제가 한 3개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 애국 마케팅으로 인해서 중국 브랜드 약진세가 확실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작년 그전 대비 이 건강, 웰빙 관련된 키워드 관련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 예. 확실히. 그다음 세 번째가 뭐 상하이나 뭐 베이징도 있겠지만 이 중소도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혹은 그전 대비 매출액 성장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6.18 페스티벌의 트렌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광군제 6.18 말고도 중국 쇼핑 페스티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다음 시간, 제가 이어지는 시간에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쇼핑 페스티벌 2대 이 메인 플랫폼 페스티벌이 있다라면 또 그 밖에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알아둬야 될 중국 쇼핑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또 가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18 쇼핑 페스티벌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분들도 이렇게 숫자 붙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징 갔을 때 찾아봤더니 이게 기억이 안 나서 798 거리, 여기는 네. 번지수를 얘기한 건가? 어쨌든 네. 숫자 붙이는 거를 그냥 중국 사람들도 마케팅이나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네요. 숫자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쉽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2, 2가 있고요. 당연히 짝수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6, 6은 이제 순조롭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6 들어가잖아요. 6 순조롭다는 건 8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고요. 9는 오래 간다. 그래서 9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아무 숫자나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그러니까 숫자를 역사적인 배경, 쓰는구나.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2689를 제일 좋아하고 네. 뭐 흔히들 싫어하는 숫자는 347. 그러니까 3은 좀 흩어진다라는 뜻이고 4는 이제 당연히 죽을 사자이고 네. 7은 럭키 세븐이지만 중국에서는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7이 들어간 게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사람이 누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낸다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 중국에서는 그것을 똑같이 같은 개념이지만 77제, 그러니까 77이 49 똑같은데 77제를 지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죠. 등등의 이 숫자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창립일을 아까 6.18도 마찬가지. 징동이 네. 창립할 때도 왜 6월 18일 날 했겠습니까?
생각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왕 창립을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의미 있는 날을 선정해서 창립을 만들자라는 것들.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뭐 여쭤보면 쭉쭉쭉 2689가 중국인들이 중요한 숫자랍니다. 중국의 번호판 2689 있으면 아주 대박이겠는데. 8888이 최고죠. 뭐. 예? 8내기가 최고죠. 예,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중국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 주식시장, 주식과 관련된 또 팁입니다. 알아둬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거래소라든지 지수를 쫙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중국 거래소의 휴장일인데 이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하고 이제 휴장일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미국에 네. 예를 들면 미국은 뭐 독립기념일, 그다음에 맞습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 맞습니다. 휴장하지만 중국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중국과 이제 또 홍콩은 또 다릅니다. 제가 이제 홍콩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네. 오늘 본토에서 휴장일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도 휴장일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한지, 왜 휴장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자, 오늘 중국 주식 팁 시간에는 이제 중국 본토 증시 휴장일, 그다음 문화적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중국 본토 증시 휴장일. 한 18일 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크게 이제 원단, 춘절, 청명절, 노동절, 단오절, 중추절, 국경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휴장일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당연히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휴장일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데 뭐 원단이라는 건 음력 정월 초하루니까 네.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올해는 금요일인데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춘절 다 아시죠? 네. 춘절은 이제 구정 연휴 우리 설날이랑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목금 또 휴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명절이라고 있는데 청명절이라는 게 이제 조상이 이제 묘를 찾아서 우리 이럴 때 안 놀거든요. 네. 네. 우리 네. 안 쉬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집안 우리도 뭐 청소한다. 한식 때 이럴 때 그렇죠. 성묘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성묘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기준이 지금 이날이지만 매년 봤을 때 양력 한 4월 5일 전후로 네.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청명절을 좀 중국의 좀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음력 3월에 되는 24절기 중에 5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자 그대로 하늘이 맑아진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국이 이제 어떤 문화적 행위가 있느냐 이제 하면 이제 청명절이 가진 의미, 그러니까 뭐 가짜 돈을 태운다든가, 연날리기, 그네 타기, 뭐 칭투안을 먹는다든가, 아이고, 그죠? 자, 칭투안을 먹는다라든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짜 돈 날리기, 가짜 돈 태우기 같은 경우 어떤 개념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청명절날 먹는 칭투안과 지금 그 가짜 돈을 태우는 게 있죠. 네. 이게 이제 돈을 왜 태워요? 가짜 돈을. 보통 중국인들이 이 종이 가짜 돈을 네. 태우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망자가 이제 저승길 노잣돈 하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청명절에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종의 고인에 대한 추모. 그래서 꼭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가짜 돈 태우는 것들이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칭투안 같은 경우 지금 청명절날 먹는 지방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오절 같은 경우는 또 이 뭐 중국의 또 5대 국교일 중에 하나인데요. 5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단오라는 한자를 보시면 단자가 처음이란 뜻입니다. 예. 처음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오자가 다섯 오자하고 발음이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인데. 그렇죠. 5월에. 예, 예. 그래서 5월 5일이 초다세인데 중국은 또 아까 숫자 말씀하셨다시피 홀수의 달을 좀 좋아를 하고요. 네. 홀수의 달과 같은 수로 겹치는 달을 매우 길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오절날 중국인들이 이 보시면 알긴 쫑즈라는 걸 먹죠. 그다음에 이 지금 보시면 이 용선 경기를 하죠. 예, 예. 이 쫑즈라는 거 많이 그러니까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찹쌀이라든지 맵쌀, 뭐 대추 같은 걸 뭐 삼각형이라든지 혹은 뭐 원치형으로 연잎 같은 데 싸서 먹는 거예요? 연잎, 예. 갈대, 줄기. 그래서 감사제는 일종의 중국식 주먹밥 같은 예.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나라에 먹습니다. 앞에서 단오절 이야기한 초나라 때 이제 구론을 죽음을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진 설이고요. 그래서 이 단오절날 중국은 또 휴장을 하고요. 중추절은 우리의 추석이니까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월병을 먹는다는 거 그죠. 중추절 같은 경우 중국 기업인들이 월병 선물 많이 하죠. 하고 연등 행사.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는 연등현사를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연등현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게 오늘 이 중국 그 거래소 휴장일에 맞는 또 관련된 문화적 또 배경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굉장히 또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이슈,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문화도 배경받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기업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 어디인가?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중국에서 유명한 우유 회사인데요. 1위 실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가장 유명한 3가지 우유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위 실업이 있고요. 또 명류 우유가 있고 광명유업이 있는데요. 이 3가지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1위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는 산하 제한이 이제 풀렸잖아요. 세 자녀 허용을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마케팅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을 해보시죠. 1위 실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시가총액이 39조 4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남양유업은 얼마 전에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됐었죠. 근데 시가총액 규모만 놓고 보면 메일유업이 훨씬 시총이 크기 때문에 메일유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은 3,7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틀리라는 식물성 우유 회사가 있는데요. 이 우유 쪽으로는 매출이 크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홍콩 증시에 있는 세계 최대의 우유 그룹입니다. 유란 목업 가지고 왔는데요. 6월 18일에 대략 얼마 전이죠? 일주일 전쯤 상장을 한 회사이고 현재까지 시가총액은 3조 4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유란 목업의 지분 40% 정도가 1위 실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1위 실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잠시 후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네, 뭐 우리 5천만이 우유 먹는 거랑 13억이 먹는 거랑 뭐 급이 다르겠죠. 네, 14억. 14억. 예, 교수님 1위 실업인데요. 제가 이제 또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위가 뭐 1위 늑대냐? 왜냐하면 그냥 1위 실업 알 수도 있지만 이걸 딱 의미를 알면 기억이 되거든요. 이 한자 표현이랑 또 한번 바로 한번 해주셔야죠. 1위 실업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위라는 게 뭐 그러니까 처음에 이롭다예요? 예? 이롭다 1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 새로운 이자라는 게 한자가 있는데 오늘 항상 로고를 보여드릴 거랬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함으로써 이익을 그러니까 그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그 새로운 이윤 창출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하는 이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구자, 퍼스트 무버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1위 실업을 이제 갖고 왔고요. 설명 좀 우량주 해주시죠.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특히 이제 6.18 하면서 소비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차이나TV는 주로 이렇게 소부장 쪽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소재부품 장비. 그럼 저는 또 다른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운앤키님이 설명을 했을 때 중국 3대 유제품 회사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회사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1위 실업, 그다음에 먹류 아까 했는데 그러니까 먹류 우유라고 하는데 홍콩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홍콩 상장. 몽우 우유 이거군요. 네. 이거는 이제 그죠? 그래서 멍이라는 것은 그죠? 꿈이나 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몽고 할 때 몽자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들은 대부분 다 내몽고에 큰 거지. 아무래도 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콩이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광명유업인데 시가총액이 약 한 40조 되죠. 그래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1위가 전체 중국에서 한 30%, 먹류우유가 한 20%, 광명은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위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은 1, 2선 도시에도 앞서 나오고 있지만 3, 4선 도시에서는 점유율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만들어지고 1956년에 처음에 내몽고 자치구에 있거든요. 내몽고 자치구에 소재지가 어디냐면 후허하오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후허하오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처음에 지역 젖소 농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93년도에 이제 법인 지금의 1위 그룹으로 이제 설립이 됐고 바로 이제 3년 있다가 96년도 3월인가 아마 상하이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상하이 300 지수, 그다음에 상하이 180 지수, 그다음에 CSI 300 지수에 다 편입된 우량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년 연속 아시아에서 유제품 1위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유제품에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차이나 TV에서 또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하면서 한번 1위 시력을 소개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우유 소비가 줄어가지고 낙농 농가들이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의무를 던지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중국에 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이제 우유 파는 기업이 이게 첨단 기업이냐, 돈 잘 버는 기업이냐, 유망 기업이냐 이런 좀 선입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볼게요. 세 자녀 허용 정책, 높은 배당 매력. 자녀를 많이 낳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의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부모 세대 때는 아침을 먹을 때는 보통 중국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길거리에서 한다든가 네, 뭐 만두 드시고 만두도 있고 그러던데요. 저렇게 먹는데 요즘 이게 특히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우유와 관련된 시리얼 이런 것들이 많은 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중국 출생률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뭐 작년에 뭐 그전에 2019년도에 한 1,465만 명, 작년에 한 2,200명. 제가 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둘째 자녀를 갖는 비율은 점차 증가는 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계층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낳겠지만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두잔 정책 하다가 지금 지난 5월이죠. 세 단의 정책 허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면 폐지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책 부분에서는 이 유제품 회사에 분명히 기회적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다들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그건 분명해 보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또 설명드린 높은 배당률. 배당은 좀 이례적이네요. 네, 중국 배당은 기업들이 높습니다. 그렇게 뭐 주주 친화적이거나 배당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서요, 그렇죠? 네. 근데 매우 주주 친화적이고 이 회사가 1위가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을 많이 회사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당 부분들도 높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 1분기 실적을 좀 재무제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올해 지금 1분기죠. 보시면 뭐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죠. 한 273억 위안.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순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코로나 1분기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50일 정도 이제 중국 도시 봉쇄를 하면서 코로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 대비요 보시면 1분기랑 비교해 보시면 영업이익률, 순이익 비교를 해봐도 좀 양호한 실적입니다. 1분기.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도 지금 좋고요, 하락하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ROE 같은 경우도 15.9% 보시면 상승을 했고 ROA 같은 경우 6.9%. 그래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12.8% 각각, 그다음 10.3%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배당 금액도 주당 한 0.82 위안 정도. 지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 부분에서 한 꽤 많은 부분들을 배당을 했다. 그래서 한 20차례 이상을 배당금을 했거든요. 그 금액만 해도 한 200억 유안 이상을 해왔던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호하는 기업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1위 시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33%면 대단히 좋은 거죠. 영업이익률도 12.8%니까요. 재무적으로 좋네요. 1위 실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음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호한 펀더멘탈과 유산균 시장의 확대다. 펀더멘탈은 앞서서도 조금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유산균 시장의 확대, 추가적인 설명 두 가지 해주십시오. 네. 유산균 요즘 한국도 유산균 많은데 종근당 대학 이런 거 대박 났잖아요. 요즘 그런 붐이 생기는 거죠. 결국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지금 주요 증권사들이 이제 매수나 좀 종목 좀 비중을 확대해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탄탄한 펀더멘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만한 수익 성장세가 기대된다.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도는 또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유제품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1위 실업이
글로벌 투자를 통해서 거기서 원료를 가져와서 만들므로써 프리미엄 시장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밸류에이션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지금 작년에 한 980억 위안 정도,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겠어요. 약 17조 2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 무난히 이제 올해 한 1,100억 위안 정도를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게 바로 중국 1인당 우유 소비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유럽 대비 지금 보시면 제가 자료 있지만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제 3분의 뭐 미국은 유럽 대비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그저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유아 말씀드렸는데 거의 아침을 영유아들은 이제 자녀가 키가 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게 지금 거의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고 소비화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멸균 우유 시장이 큽니다. 신선 우유가 아니라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 냉장 유통망이 깔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신선 우유 수요가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1위 우유 자체가 보면 뭐 액상 우유라든지 분유, 유제품, 음료 이게 5가지 사업 분야에서 한 관련된 80여 개 자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1,000여 종의 제품 생산 공급을 합니다. 1위의 제품 전반적인 매출액 비중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액상유가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분유 유제품이 한 14%, 아이스크림 10%.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오늘 제가 키워드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요구르트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액상우유 대비 마진율이 꽤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장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액상우유 주도로 하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빨라지면서 이 중국 시장 점유율에서 3위까지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성장의 모멘텀이 커질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에도 오래 있었고 계속 출장을 가지만 뭐 중국 가면 중국 우유를 먹어야 될 거고 저는 유제품을 꼭 먹는 스타일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요구르트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좋아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우유보다는 요구르트나 유산균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마진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궁금했고. 저도 중국에 매체로 갔는데 우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은 별로 없는데 세 번째 키워드 볼게요. 1위 실업의 투자 키워드 세 번째는요. 국내외 사업 다각화와 마케팅 투자 확대다. 사업 다각화는 기업들이 뭐 필수적으로 가야 할 길이고 사업 다각화에서 사실 또 어려워지는 기업도 많고 이게 어떻게 사업 다각화를 연관성 있게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어느 쪽으로 합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세 번째 사업 다각화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이 CEO 제가 항상 CEO 이야기를 중요하죠. 시간이 되면 하고 못할 때도 있는데 CEO 판강이라는 사람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겁니다. 6월 초에 지금 이제 1위 실업이 약 한 130억 위안, 그러니까 2조 3천억 정도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액상 지금 우유 기지 뭐 생산 기지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5G 그럼 공업 인터넷 기반의 맞춤형 분유 스마트 제조 기지도 지금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백두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백산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천연 광천주 사업도 지금 하려고 하고 유제품 혁신 기지 그다음에 유동 자금을 또 확보하고 또 은행 대출 상환을 하겠다. 이런 지금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확대를 하고 지금 다각화 부분도 지금 1위가 사실 그 전부터 뭐 지금 뉴질랜드라든가 네덜란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생산 라인이라든가 R&D 센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내 여러 가지 지금 중국산 우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소비했는데 예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R&D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원료를 그대로 수입해서 만들어서 생산했는데 매우 많은 매출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부분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CEO 판강이야를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내몽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원래 그쪽 출신이죠. 내몽고 출신인데 안타깝게 사진이 없네. 사진을 좀 사진을 다음에 또 넣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데
정말 일반적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뭐 일반 공인으로 들어갔다가 예. 뭐 검사부장, 생산부장 이렇게 해서 CEO까지 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인터넷에 사진 보는데 포스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이분인데 인민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 기업가협회, 뭐 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취임이 10주년이 되는 2014년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5강 천억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5강 천억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강해져야 된다. 5대 분야에서 그게 제품, 국제화, 매출, 브랜드, 사회 책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게 2014년도에 중국 기업이 사회 책임이라는 용어 예. 있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CEO 판가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가 심한데 다른 건 다 줄이더라도 직원들 임금은 절대 깎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주주들 배당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억 매출도 무난히 달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마케팅 요소 말씀드렸는데요. 1위가 많은 걸 하죠. 지금 뭐 우리 한국 내 유명한 예능 프로의 포맷을 수입해서 하고 있는 뭐 중국 내에 있는 아빠 어디가, 런닝맨 그러니까 이런 인기 예능 프로의 단독 협찬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후원업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동계 올림픽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진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꽤 높은 회사고 거기에 상응하는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유심 있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TV 금요일은 새쉬 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